키워드가 안면 인식 장애. 이거 지난주부터 나와서 주말 동안에도 참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요거 이재명 대표가 쓴 표현이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재판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근데 여기 보면 선거법 위반 공판이었는데 뭐 이제 누구를 아느냐. 이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 문제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또 똑같은 뭐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명함만 뭐 거의 뭐 80만 장 돌렸다 나는 상대는 기억 못해도 자신은 기억 못,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기억하지만 자신은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다. 뭐 누가 와서 저 아시죠? 그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는 걸 강조하면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안면 인식 장애라 비난받기도 한다 원래. 그래서 안면 인식 장애라는 걸 쓴 거예요. 자 그러자 여당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자신이 스스로 그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고 선행 자백을 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우기는 선택적 기억 상실 증후군을 비롯해서 상식과는 동떨어진 심각한 안면 인식 장애 증후군까지 국민 염증을 가중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성보 주任안면 인식 장애가 갑자기 정치권에서 쓰는 표현이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저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아시죠? 하면은 가장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한두 번 만났는데 이름도 그런 경우인데 그때는 안면 인식 장애라기보다는 그냥 기억 장애죠. 그런데 지금은 그 특정이잖아요.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왜 그 표현을 썼냐 이 그러니까 말씀인 건가요? 그러니까 명함을 많이 뿌리는데 70 몇만 장? 80만 장. 80만 장 중에 하나라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인데 그럼 말이 아니야. 김문기를 얼굴은 기억할지 몰라도 기억 안 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많이 안 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지만 그 양보한다 하더라도 김문기의 직책했던 이런 건 다 정상적이라면 기억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자주 만나고 보고도 받고 대면 보고도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모른다는 거에 웃기잖아 이게. 아무리 제가 보시죠. 판사가 위에 법대에서 앉아서 아마 저런 식으로 대화하면은 웃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게 참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면 안 되죠. 저런 말은 그냥 제가 지금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느냐. 제가 웃기는 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결정적 차이가 도대체 법적으로 뭡니까라고 판사에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안다는 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저 안다는 게 뭡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이걸 계속 고집하다 보면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무서운 사람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안면 인식 장애라는 표현이 써서 이것 때문에 계속 뭐 기사도 많이 다뤄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실 과거에 이재명 대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좀 자주 한 것 같아요. 그게 다 영상으로 좀 남아 있는데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잠깐만.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아주 보기를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형사 사건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 최인준 변호사.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이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까? 선서하고 예. 증언을 했을 때에 예. 아는 걸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위증입니다. 모른다라고 모른다. 얘기하면. 알면서도 기억에 반해서 그 증언했기 때문에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전제를 하는데 그걸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위증. 위증이. 그렇지만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어쩌란 말이요? 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중에 기억이 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법률가인 정치가의 아주 정치적이자 법률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혹시 최인현 없는데요. 변호사는 사건 의뢰받으면 그렇게 조언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증 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 그게 그 변호사로서는 진실 의무가 있으니까. 하지만 기억에 나지 않을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다는 그거는 본인이 겁니까? 머리가 새하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이 통상 안 나죠. 하지만 이 사안은 다르지 않습니까?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안면 몰수 장애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대장동과 관련되는 핵심 실무 직원을 해서 계속 만나고 보고하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해외에 같이 가려고 했는 사람 빼고 김무기 너 해서 났다고 하는 그런 증언까지 있고 같이 골프장까지 가서 1월부터 17월까지 치다가 17월, 18월 넘어가니까 안타까워서 다시 처도로 돌아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게 들켜서 이게 다시 마치게 됐다는 그런 지금 유동규 씨의 진술까지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기억 못한다? 결국 그런 어떤 내용이 전체적인 어떤 이재명 지사 그 대표의 말의 신빙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른바 단순 부인 전략의 참사를 저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인영 변호사하고 신성범 전원님은 지금 하여튼 의심하는 이런 논평을 좀 해주셨어요. 자, 조승현 부위원장.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처음 발언된 방송을 보면요. 2021년 12월 달이었습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주영진 앵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진행자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은 시장 재직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시에 좀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알았는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았는가?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제가 안지 25년 됐고 대학 동문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잘 아냐 누가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 못합니다. 그런 문맥이어서 대답 못한 게 있었고요. 그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장 재직 시는 몰랐고 경기도지사 재직 시에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재판에서 증인이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김문기가 이재명과 연락한다고 말한 것은 성남시장 때는 아니고 경기도지사 때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판사가 그래서 검사한테 질문했습니다. 성남 재직시장에 문자나 전화 주고받은 것 있냐? 그랬더니 검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죠. 지금 저렇게 희화화가 된 거를 돼서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한 거고 성남 재직시장 때 몰랐다는 게 재판정에서 다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말씀드리는데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이 자기의 신분, 재산, 경력,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목적범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 대법원 판례는 아니라 그냥 판례인데 판례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 돌발 질문에 대해서 그냥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검사들이 이걸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걸 악의적으로 기소를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 이거 반드시 무죄 판결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재판부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뭐 의미가 많이 있겠죠. 일단 재판부의 결정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사실 이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자주 하시는 의원인데 오늘 무슨 고음팡이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또 민주당이 또 발칵했어요 이걸로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 있었다면 아주 맹종한 세력들이 친문 쪽에도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또 맹종하는 그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도가 너무 지나친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은 아주 그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류들 아니겠습니까? 강성 뭐 당원 강성 지지 뭐 하여튼 계파가 색이 강한 뭐 이런 걸 곰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곰팡이 균이라는 게 결국 건강을 위협하는 더러운 균, 안 좋은 거잖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상민 의원이 개딸들로 통칭되는 어떤 그 강성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 구조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 뭐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맹종그룹, 곰팡이 같은 그룹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 현재 개딸들은 비명계 의원 지역구 등에서
수박 소탕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박 소탕 작전을 벌이면서 곰팡이도 있고 수박 소탕도 있고. 야, 뭐 현역 정말, 의원들의 야. 정서를 아주 예, 자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이런 상황을 아마 빗대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저는 5선 의원이십니다. 이상민 의원이. 좀 더 품위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당 지도부는 이 개딸들의 어떤 강성 당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통제할 수도 통제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당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 예. 이걸 지적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선 의원 정도 되는 중진 의원이면 저는 곰팡이균 같은 소위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써서는 안 되는 언어를 씀으로 해서 예. 오히려 그런 어떤 정확한 뜻이 전달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정 변호사 한 20초 남았는데 저 곰팡이 얘기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 나셨습니까? 좋은 곰팡이도 있죠.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이죠, 약. 예, 민주당에서는 정말 좋은 곰팡이가 이렇게 잘해서 예. 정말 민주당에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